여러분, 임대차 3법 이게 서민에게는 악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임대차 3법이라는 게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환제, 그리고 갑자기 또 하나가 뭐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환제, 전월세 신고제인가요? 전월세 신고제. 저는 이 임대차 3법이 말입니다, 전세 가격을 올린 것은 당연하고요, 가장 심각하게 만들었던 것은 여러분 월세 비중을 늘렸다는 거예요. 월세 비중. 월세 비중이 늘어나니까 말입니다, 시장에는요 이제는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집주인들도 월세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이 이제 곧 40%에 육박할 것 같아요. 37.6%입니다. 37.6%.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말이 37.6%지 37.6%라는 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저는 주거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거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 우리네 주거사다리는 뭐 옥탑방에 살다가, 그것도 전세의 대부분, 저도 이제 옥탑방에 처음 살았었거든요. 전세 500만 원에 살았었습니다. 그래 옥탑방에 살다가 이제는 뭐 단독주택에 한 2층으로 내려왔다가, 그리고 빌라 같은 데 옮겼다가, 그죠? 빌라는 이제 단독 생활이 또 가능하잖아요. 또 빌라에서 아파트로 또 전세를 옮겼다가, 그러면서 작은 아파트를 사고, 이게 우리의 주거사다리거든요. 그러면 전세로 가기 때문에 목돈이 들어가지만 나머지는 월별로 돈이 안 나가서 돈이 쌓입니다. 그 돈이 쌓이면 결국 나중에 집을 사는 그런 밑거름이 되거든요. 미천이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 아파트가 월세가 이렇게 늘어나면 월세는 매달 나가는 거예요. 매달 사라지는 돈이에요. 사라지는 돈이 말입니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이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월세 비중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돈을 모아서 나중에 집을 사는 그런 주거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18년만 하더라도 28.6%였어요. 2019년엔 잠깐 28% 정도 됐다가 2021년에 31.1%, 2021년에는요 37.6%까지 올라갔어요. 게다가 말입니다, 월세 값도 올라가네요. 월세 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2019년 7월에 이게 109만 원이었다고 이야기하면 2022년 2월에는요 125만 2천 원이에요. 125만 2천 원. 1년이면 여러분 얼마예요? 1년이면 1,500만 원입니다. 1년이면 1,5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데 1,500만 원이 지금 월세로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젊은이들이 취직을 해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뭐 300만 원 정도 월급이 될까요? 300만 원 조금 넘을까요? 그러면 그중에 월세로 125만 2천 원을 내고 나면 그들은 뭘로 저축해서 뭘로 집을 사나요? 집 못 삽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 자체가 하는 말이 월세값에 피눈물 난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젊은이들만 이러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젊은이들만 이런 게 아니라 무주택자에게는 지금 다 똑같다는 거예요. 무주택자에게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25만 2천 원까지 올라갔으니 무주택자들은요 월세낸이라고 진짜 정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월세낸이라고.
임대차 3법 적용됐을 때가 2020년이잖아요. 2020년에는 여러분 결국만 31.1%였지만 2021년에는 37.6%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 월세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요. 월세의 함정이 청년들에게는 더 최악을 불러온다. 무주택자들에게는 진짜 피눈물이 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그래요. 서민보호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구호에 불과하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이나 혹은 문재인 정부는요. 갈라치기를 해서 내 편을 만들자 하는 그런 욕심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신고제나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제나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말입니다. 시장은요. 전세값이 올라가고 월세값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전세값이 올라가고 월세값이 올라가면 집값은 당연히 올라가거든요. 집값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문재인 정부 지금 5년 동안입니다. 2017년 5월에 서울에 있는 중형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8억 326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에 16억 1059만 원이에요. 두 배가 넘어요. 두 배가 넘어요. 야, 진짜 부동산 정책 완전히 망쳐놨잖아요. 두 배가 넘게 올라가는 게 이게 부동산 정책입니까? 여러분, 사과도 말입니다. 입으로 나불거리는 사과 이거 필요 없어요. 입으로 나불거리는 사과를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석고대죄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 앞에 말입니다. 머리를 풀고 고개를 숙여서 제대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나 집값을 두 배나 올리는 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죽 정치를 잘못했으면 국정을 잘못 운영했으면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철저한 저는 반성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요. 부동산 정책 일관성이 있었대요. 집값 못 잡아서 죄송하대요. 개뿔을 말로만 죄송하는 거잖아요. 말로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시 보세요. 2017년 5월에는요. 여러분 3억 3,608만 원이었어요. 2022년 3월에는 6억 441만 원이에요.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광역시하고 서울하고의 어떤 평균 매매 가격이 벌어지는 거 보세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요. 4억 6,718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0억 618만 원이에요. 상황이 이런데 여러분. 상황이 이런데 젊은이들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고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요? 무주택자들이 문재인 정부 지지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상황을 제대로만 알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망쳤다? 아니 경제를 망쳤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월세값 피눈물이란 단어를 썼겠습니까? 월세값의 피눈물. 저도 시골에서 올라와서 옥탑방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 단독주택의 2층에 전세로도 살고요. 빌라에도 살고요. 그러다가 점점 돈 모아서 저도 집을 샀거든요. 그게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서 독립을 한 사람들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런 주거사다리를 통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 그것은 결국 말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최악의 수순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주거사다리가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돼요. 저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으면 국민들에게 백배사죄를 하는 건 당연하고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끝까지 저렇게 고집을 부리고 내가 잘났네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국민에 대한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고요. 자기들에 대한 생각만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립니까?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는 국민이나 국가를 위해서 종을 울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과연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종을 울렸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환진 TV를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경제를 제가 합리적이고 저는 제가 제일 객관적으로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난 척했다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맞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상식이 비상식이 아니라 몰상식이 됐습니다. 이 몰상식이면 모두가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그럴 것이 아니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돼서 우리나라가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의 갈라치기에 놀아나지 말고요. 우리는 우리 의지대로 계속해서 앞만 보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것 아닌가 오늘 또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